생긴 것과 달리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랑 누구랑 할 때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왜 술을 먹지? 왜 그 비싼 돈에서 취하려고 그러지? 라고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이런 공감도나 스킨십 교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꺼이 술을 마시지 않다 받아주고 떠닥거려주고 술 취한 사람들하고 이해를 해주면 이것이 굉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된 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떤 이유로 해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 굉장한 스펙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동료 직원들을 엄마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고 술자석이 많은데 부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특히 회식을 해서 늦게까지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집에서 해장국을 끓여갔대요. 그래서 해장국을 끓여가서 먹자 해서 아침부터 뭐 북엇국이든 육개장이든 먹으면서 시작을 하면 그게 그 어떤 큰 선물 준 것보다도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직장에서 최고의 정복군이 될 거다. 여성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용모로 직장의 꽃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직장의 주전자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따뜻하게 가서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달한 아부가 참 필요합니다. 아부를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입니다. 뭐야 무슨 아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부는 나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굴하고 치사하게 매달리는 아첨이 아닙니다. 아부란 거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와 오늘 넥타이 정말 멋진데요. 저번에 말했던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부장님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무슨 뭐 장도 지내시고 훌륭한 분이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어휴 제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아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DNA 자체에 아부가 흐르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맨날 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멋지십니다. 뭐 뒤에서건 앞바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여성들은 막 뿌잉뿌잉 뭐 이렇게 애교는 부리지만 뜻밖의 아부를 못해요.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한다 그러는데 오글거리던 손발을 새해부터는 좀 펴시고 기꺼이 아부에 동참하십시오. 아부에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 남성 후배들은 그래 선배 뭐 올해 유행한 호피무늬 역시 패셔니스타 그 말 들어서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은 거야 라고 하죠. 근데 여성의 경우에 어머 어떻게 상스럽게 기자가 호피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뭐 기자가 아니긴 합니까? 뭐가 됩니까? 말 한마디가 주는 기쁨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아부가 나중에 인사고과에 쟤를 차장으로 승진시키고 싶다라거나 우리 부서에 끌어들이고 싶다 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거 싫어하면서 직장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부는 반드시 상사한테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 이쁘다. 머리 스타일 잘 바꾼 것 같다. 저번에 발표할 때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가족에게도 아부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 거죠. 기분 좋은 말에서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라고 할 때 하고 뭐야 됐어. 이럴 때 하고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성형에 굉장히 숙해 있는데 성형으로 절대 못 바꾸는 게 이 입매입니다. 입매. 심술을 부리고 빈정거리면 뭐 왜 그래서 입꼬리가 축축 내려가지만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쁜 얼굴을 만드는 것, 멋진 표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스위트,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에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 의사가 나중에 의료소송 분쟁을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의 수술 일지나 의학 논문이 아니고요.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가 환자 와서 아이고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왼쪽 무릎 수술할 건데 2주 뒤에 오시면 괜찮을 거고요. 무릎도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 의사가 나중에 실수해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도 그 수술을 당한 환자가 절대 화를 안 내더라는 겁니다. 어머 선생님 엑스레이가 뒤집혀져 있었나 봐요 하면서 기꺼이 그 환자가 의사의 부드러웠던 의사의 따뜻함에만 감동되지 시비를 안 걸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환자한테 시큰둥하게 굴고 뭐 괜찮아요 됐어요 뭐 어서 가세요 라고 차갑고 쌀쌀맞게 굴었던 의사는
다른 스텝이 잘못을 했어도 반드시 그 의사를 고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가졌던 어떤 태도 하나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하나가 결국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킹의 시대입니다. 네트워킹이란 건 뭘까요? 많은 사람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힘인 거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나요? 내가 전화 하나 따뜻하게 받아준 것,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조그만 선물 하나 준 것, 그리고 누군가 뭔가 알아봐 달라 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고 알아봐 줄게 라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제 팬들을 만들고 제 지인들을 만들고 결국 그분들이 제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본인의 성격이나 원형질이 어땠던 간에 작은 일 하나에 확 화내거나 하지 말고 조금은 부드럽게, 이런 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살아있는 거는 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죽으면 딱딱해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감성, 살아있는 정신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S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자, 유머러스하게 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웃습니까? 우리가 언제 웃을까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 아니면 엄청난 승진을 했을 때, 실적이 있을 때, 그때도 웃겠지만 대부분은 재미있을 때 웃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걸 봐도 하하 하고 웃습니다. 재미있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그 재미란 뭘까요? 그 재미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미래학자나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